와. 와,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학교, TCS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목차인데요. TCS 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SOT 시스템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는 페이스, 교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으로는 TCA 학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 그리고 등록, 그리고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비 관련해서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TCS 학교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S 학교입니다. TCS 학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국제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이제 그것을 두 가지로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전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이 비전 말씀을 가지고 저희 TCS 학생 선교사들이 양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국제적인 지도자, 그리고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성,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지성, 자라며 강하여지는 인성과 채성, 이웃을 돌보는 사회성을 갖춘 학생 선교사로 자라나기 위하여서 오늘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OT 시스템입니다. 이제 TCS를 사실 제가 처음 맡게 되었을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SOT, 그리고 페이스, TCS, TCA 이렇게 좀 비슷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제 안에 사실 잘 정립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SOT라고 하면 ACE, 이제 미국에 있는 한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회사에서 기독교 학교 홈스쿨링을 위해서 만든 커리큘럼이 바로 SOT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ACE라는 회사에서 만든 교육 커리큘럼이 SOT 커리큘럼입니다. 1970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SOT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을 제외한 다른 140여 개 국가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필리핀 땅에도 이렇게 본부 같이 세워져서 이 필리핀 내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 크리스천 교육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SOT 시스템은 모든 학생들은 각기 다르며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배워 나간다는 것, 그리고 성경 중심적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는 명제 아래 AC 커리큘럼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제 성경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All training is based on biblical value. 그래서 모든 교육 시스템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 예수님의 성품, 이제 60여 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전 페이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모든 학생들이 다르다라는 것, 어, 이게 배움의 속도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를 할 때에는 이제 자신이 학습할 양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데 본인이 그냥 임의대로 나 한 페이지 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가이드 안에서 이제 아이가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목표 안에서 학습량과 목표를 설정하여 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능력에 따른 레벨 선정입니다. 이제 진단고사가 이제 있는데요. 그 진단고사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레벨이 다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학년은 동일할 수 있지만 다른 레벨이 나오게 될 때도 있는데요. 이제 그때는 그 아이의 레벨에 따라 이제
이제 추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페이스 교재의 난이도가 이제 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권을 끝냈을 때에는 진단평가, 이제 특별히 PT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시험을 통해서 아이가 진짜 확인하였는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체크업이나 셀프 테스트나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아이가 이것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면서 아이의 학습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페이스 이제 북인데요. 페이스 이제 교재입니다. 이제 SOT 시스템, 이제 AC 회사에서 SOT 시스템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교재가 바로 페이스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ACE에서 만든 교재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의 뜻은, personal, 이렇게 해서 쭉 약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개별화 학습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메인의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책임감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가 목표한 바를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제 시간 안에 끝내지 못했을 때는 이제 초록색, 연두색 이렇게 페이퍼를 통해서 홈워크를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가지 성품 훈련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기부여, 그리고 또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12로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커리큘럼의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이제 저희 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쭉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해보자면 진단고사를 통해서 자기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대1로 선생님과 대화하며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 개별마다 크리스천 플래그와 필리핀 플래그가 주어지는데요. 이제 크리스천 플래그를 꽂았을 때 선생님, 특별히 저희 학교에 계시는 크리스 선생님과 레니 선생님이 가셔서 아이들과 1대1로 대화하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과목, 이제 사회나 과학이나 성경이나 뭐 단어 외우기나 아니면 문학, 그런 모든 과목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가치관을 정립하여 학습하고 있다는 특징 또한 있습니다. 음, 아까 이제 TCS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TCS 학교는 2017년 이 필리핀 땅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래는 저희가 MOU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학교였기 때문에 공부는 페이스 교재, 특별히 이제 SOT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지만 저희가 2022년 8월 9일 이제 TCA 학교와 MOU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따로 이제 뭐라고 하죠? 학력 인증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2년 8월 9일,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정리되는 그 시점에서 TCA 학교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TCS 아이들은 이곳에서 공부를 하지만 TCA 학교를 다닌 것과 같은 졸업장이 증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9월부터 TCS 학생 등록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함께 계시는 우리 다니엘 쌤과 함께 이제 학생 등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5월 14일, 2025년인데 제가 날짜를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TCS, 이제 TCA 학교 첫 번째 졸업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졸업식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현재 2025년 7월, 현재 11명의 학생이 함께 등록하여 이곳에서 IM 필리핀 해외선교본부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TCA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은 학력 인증을 어,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크게 나누자고 하면은 이제 한국 선생님과 필리핀 선생님의 역할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한국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학생의 이제 전반적인 생활과 학습 그런 부분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역할로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관리라고 했었을 때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생 상황,
그런 것들, 그리고 신청서나 일정 및 공유 및 안내의 역할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필리핀 선생님 관리, 이제 필리핀 선생님이 이제 슈퍼바이저와 모니터의 역할로 이제 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CS 교사회의를 매주 목요일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TCS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정식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도 생기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제 마페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페 수업을 준비하고 이제 진행하는 역할까지 이렇게 한국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리핀 선생님의 역할인데요. 특별히 학생의 학습을 관리해 줍니다. 이제 아이들이 매일매일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그것을 다음 날에 이제 실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학습의 목표를 세울 때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책업이나 PT나 셀프 테스트나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저와 모니터의 역할이 있는데요. 어, 슈퍼바이저는 크게 생각하시면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 역할이라고 보았을 때는 조금은 이제 보조 교사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페이스 관리하는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슈퍼바이저 이제 이신 현재는 크리스 선생님께서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 TCA 학교와 저희가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그런 TCA의 소식들을 전달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페이스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이제 생기부 그런 마페 수업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슈퍼바이저께서 거의 대부분 진행해 주시고 이제 모니터 역할을 하시는 이제 레니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크리스천 플래그나 꽂았을 때 혹은 이제 필리핀 플래그를 꽂았을 때 가서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마페 수업 준비 및 진행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 TCA 교사 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등록에 관한 이제 절차입니다. 크게 등록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신청서와 이제 학비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CS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등록 절차를 밟게 되면 두 가지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제 두 번 이렇게 학비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첫 번째로는 TCA, 이제 따가이따이 크리스천 아카데미 스쿨에 내야 하는 TCA 신청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IMOHP에 제출해야 하는 입학 신청서가 있습니다. 두 번 이제 개정 학비 부분에는 동일하게 TCA 학교에 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IMHP에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재정 관련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CA 학교에 이제 신청서를 낼 때 크게 세 가지를 내야 하는데요. 학생 이제 등록 신청서를 한 번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 웨이벌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학부모의 동의서. 이제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가 이 학교에 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는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신청서 모두 영어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 서류인데요. 이제 영어로 작성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학비 관련해서 이제, 잠시만요. 제가 한국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음, 총 세 가지 이렇게, 어, 문서가 필요합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비 관련해서는 TCA 학교에 하나 내는 것과 IMOHP에 내는 것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지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IEM이나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TC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국 ACE 회사에서 SOT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페이스 교재를 이미 다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게 됩니다. 총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페이스, TCA,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이제 등록 관련해서 이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페이스입니다. 페이스는 이제 재고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4층 오피스에 가보시면 페이스 교재가 이렇게 번호별로 그리고 또 과목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제 재고 파악을 이제 필리핀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페이스 교재가 있다 하면은 이제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할 때는 TCA 학교에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SOT에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OT 학교에 이제 SOT에 주문을 하면 거기서 이제 책을 배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달에 한 번씩 부모님들께 아이들이 얼마나 페이스를 풀었는지, 왜냐면 교재당 이제 페이스 교재당 지불해야 하는 교재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필리핀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부모님께 아이가 한 과목에 어떤 번호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권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 얼마의 교재 비용 지출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TCA, 이제 학교 관련해서 관리입니다.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3월에 시작해서 12월 혹은 11월 이렇게 학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에서 7월에 시작하여 내년도 5월에서 6월 약 10개월 동안 이렇게 스쿨 이어 학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마다 이제 이렇게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가오는 7월 4일에 새 학기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부모님들께 전달 신청서 2025년, 2026년 신청서를 전달하였고 현재 이렇게 받고 있고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졌는데요. 아카데미 캘린더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이제 TCA 학교에서 주관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졸업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기 시험, 학생들의 그런 이해도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CA 학교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teachers입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 선생님으로서 필리핀 선생님을 이렇게 매니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선생님들의 그런 일 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바이저와 모니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역할에 맞게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학습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진짜 이렇게 밀착하여서 케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지 페이지에서 이제 아이들이 하루에 목표한 바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페이스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를 얼마나 풀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해 주시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인벤토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페이스의 재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상황,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이제 태도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이전에는 조금 집중하지 못하였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카데미, 이제 TCA 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아카데미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진행해야 되는 마페 수업 그런 것들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이렇게 한 번씩 상기를 받고 있고 그것을 또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귤러 미팅이라고 하여서 매주 목요일에 미팅을 통하여서 크게 저희가 학생 상황 그리고 이제 마페 수업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등록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사실 그냥 등록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보이지만 사실 손이 조금 많이 가는 파트입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일단은 그런 스쿨 이어, 그 해에 스쿨 이어 이제 어플리케이션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신청서를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것을 제가 부모님께 전달해 드리고 있고 부모님께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제가 전달받고 필리핀 선생님께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필리핀 선생님이 그 TCA 학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지만 손이 가는 부분이어서 매니지 부분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비 부분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 입학 비용으로 적혀 있는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제 IMOHP에 처음 들어온 학생, 특별히 이제 저희가 지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IM 내에서. 그래서 한국 본부였던지 아니면 다른 지부였던지, 만약에 다른 지부에서 온 학생이라면 특별히 이렇게 등록 입학 비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입학 비용이 있다는 걸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비가 이제 매달 100만 원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기본적인 생활비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피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학비 부분입니다. 이제 TCS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두 번 이렇게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IMOHP에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TCA 학교에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학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7학년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밑에 학년, 이제 어, 따져보자면 초등학교 1학년,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29,850페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11학년과 12학년의 경우 이제 2만 5천 페소가 추가되어서 54,850페소의 학비를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TCA 학교에 어, 학비를 제출할 때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시불로 한 번에 결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3개월마다 끊어서 48만 원씩 세 번 제출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매달 12만 원씩 12번 제출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오른쪽 하단에 살짝 보시면은 제가 이거 샵 한 다음에 리시프트라고 적어놓은 부분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 리시프트 같은 부분에는 이제 저희가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 학비를 제출했다. 혹은 이제 SOT, 이제 교재, 페이스 교재가 필요하여 신청해서 교재를 신청했다.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영수증을 보내주십니다. 페이스 교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교재와 함께 영수증을 보내주시고 있고, 이제 TC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수증을 따로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보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보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TCS 학교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TCS 학교 졸업생이 있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과장되면 안 돼.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우선은 아이고 뭐야.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아 주셨어요. 저희 이제 사역자 세미나니까 뭐 영어로 해도 좋고 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 담아도 좋고요. 저희한테는 유익한데 어, 그 학생들의 교과 과정이라든지 이제 커리큘럼 안에 뭐를 배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더 정리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TCS 올해 모든 자료들을 막 정리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공유할 거 공유하고 폴더별로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우리 에듀팀에는 자료들 공유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뭐냐면 그 그걸 보니까 기억이 나던데 부모 설문지를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TCS 학교에 대해서 부모님이 궁금한 게 뭔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를 문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 한번 뭐 예를 들면 입학 설명회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궁금증들을 담아서 왜냐면 부모님들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페이스 이렇게 재정 청구하면은 너무 조금 풀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제 그 정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 TCS
학교의 부모님들도 잘 모르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들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고 잘 좋은 건지를 한번 정리해서 부모님들한테도 학부모 설명회로 진행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도 제가 어제 아마 요거 공유했는데 예전에 저희가 더블리엘 쌤하고 저하고 누구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과목별로 이걸 정리해보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중에 자료 하나가 이제 과학이 좀 남았어요. 레벨 8까지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게 아이들을 목적으로 하고 뭐를 배우는지에 대한 컨텐츠가 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알면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좀 더 확실할 것 같고, 우리가 그냥 SOT 얘기할 때 뭐 성경 기반으로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자부심 있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도 어느 단계를 배우는지, 근데 실제로 유학반 올라갔을 때 뭐 알지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칸 아카데미에서도 배우고 가야 되는데 TCS에서 얘가 학년은 12학년이지만 레벨이 12학년은 아니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걸 배우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유학반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갭이 있는지를 알아서 칸 아카데미에서 백업도 해주고 이것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들 시간이 좀 들겠지만 요거를 꾸준히 하면서 과목별로 정리해가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설명하고 여기까지는 너가 앞으로 전공할 걸 생각하면 여기까지는 이 과목은 맞춰보자 뭐 이런 설계도 가능하고 또 그게 유학반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주시고 제가 지금 그 말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다니엘 윤이 요거 편집할 때 그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 까먹었네.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밑에 기록을 하더라고요. 타임 뭐죠? 이렇게 예를 들어 뭐 0030, 타임캡슐? 예, 예, 맞아. 그걸 하는데, 타임라인? 내가 말하는 거를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할 수 있겠다. 지금 머릿속에 그 두 가지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어쨌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넣으셔요. 예. 그래서 일단은 사역자 세미나 자료로서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요걸로 하시되, 그 외에 부모 교육 자료라든지, 이제 과목별로 커리큘럼을 정리한 이제 부분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 학습 관리할 때도, 어, 잠시만요. TCS 아마 요거 자료 가지고 계실 건데, 학생들 페이스 뭐 풀어야 되는 거 이렇게 자동으로 막 아시죠? 응. 학생들이,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나오는 거, 요거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과목별로 지금 아이의 상태가 이렇고 러닝갭이 끝나면 뭐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 관리 영역으로 하나 좀 잘 정리가 되면 아이들 페이스를 뭐 골카드를 어떻게 하고 그 전체 골을 어떤 기간으로 설정하고 뭐 요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차분히 하나씩 정리를 해 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페이스. 네. 혹시 TCS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네. IM에서 지금 TCS랑 싸우자는 거 아니죠? 이제 필리핀의 커리큘럼 그리고 학교 자체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TCS랑 IM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IM을 상담을 해도 어머니들께서 이제 TCS 대해서 물으실 때도 꽤 있는데 이제 어, 예를 들면 동준이 같은 어머니도 그냥 동준이 어머니도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을 많이 배우고 싶고 하는데 TCS는 예를 들면 지금 동준이가 들어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이제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옛날에 카톡방 보면은 뭐 성준이도 뭐 중졸 뭐 이런 거 했는데 뭐 9학년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게 굉장히 헷갈리고 한국 책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혹시 간략하게만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동준이 케이스로 한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동준이는 중조를 했고, 그 다음에 고졸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지금 나이는 이제 17살. 이제 이렇게 할 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동준이의 경우 이제 만약에 중조를 한 상황이라면 11학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년에 11학년, 그리고 12학년 코스를 밟고 이제 졸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 정하지 않고 아이의 최종 학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은서랑 사실 서윤이의 경우가 있는데요. 은서랑 서윤이의 경우 은서는 15살, 그리고 서윤이는 16살인데 둘 다 중학교를 졸업한 상황입니다. 이제 중조, 검정고시를 통해서 졸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이번 7월 14일부터 11학년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나이보다는 이제 최종 학력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준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성준이가 은서나 서윤이보다 더 많지만 최종 학력이 없기 때문에 성준이는 사실 중학교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SOT 시스템의 경우, 어, 저희 나라로 치면 중학교가 3년, 고등학교가 3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SOT의 경우, 이제 중학교가 4년, 그리고 고등학교가 2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중조를 끝냈을 때 10학년,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나라로 계산하면 사실 10학년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그런데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학년이 아니라 11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검정고시를 했다, 중학교 학력이 있다 하면은 11학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가 8학년부터 10학년까지라는 거예요? 8, 9, 10, 7, 11까지. 8, 9, 10. 7, 8, 9, 10. 여기 그러면 왜 성준이 시니어 같은, 하이스쿨 뭐 이렇게. 그럼 성준이 같은 경우는 왜 9학년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중졸이 없, 성준, 성준이는 중졸이 없어서, 그러면 왜 7학년, 성준이는 9학년이 아니라 작년에 7학년으로 시작해서 현재 8학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진로 설계할 때는 그 지금 우리 회부처럼 마지막 학년 12학년은 총 72권의 페이스를 꼭 풀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 구성이 1권부터 12권까지 한 과목에 1년에 12개잖아요. 그쵸? 영수, 사과, 월드빌딩, 문학 하면 6과목 곱하기 12권 하면 72권이죠. 그래서 꼭 과목별로 12개, 12개, 12개는 아니어도 되지만 어쨌든 맨 마지막 12학년은 72권을 맞춰야 졸업장에 사인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동준이가 이걸로 학력 인증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11학년, 12학년이지만 12학년에 72권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면 뒤에 이제 또 더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이게 레벨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푸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뒤에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금 다니엘이 GD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IM OHP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명예를 걸고 할 게 많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혹시 또 있을까요? 그리고 참, 이거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 학년, 2024, 2025, 1년 TCA 학비를 이제 부모님들께 선택하시도록 했어요. 왜냐면 부담스러우실까 봐. 1년에 분납으로 하시거나, 일시불로 하시거나, 3개월로 하시거나 했는데,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돌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만약에 17명인데 다 분납을 하면 저희는 목돈으로 한 번에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12개월 분납은 좀 어렵겠다 싶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재정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먼저 내고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리아쌤과 따로 한번 안내 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빠삭하게 다 아시는 거죠? 아무나 막 제가 막 이렇게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 설명에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예, 보니까 그런 게 뭔가 딱 던져놔야 그걸 준비하면서 또 자료가 만들어지고 정리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설명에 한번 잡고요. 그다음에 과목별 교육 내용 한번 정리하고 페이스로 아이들 전체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데일리 고를 어떻게 체크하는지에 대한 관리 시스템 요거를 좀 더 정비해서 부모 설명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연 없으시지요? 네, 그럼 오늘 GED 화이팅! 애들 슬리퍼 신고 안 가죠? 왜 GED 시험을 보는데 운동화를 신고? 아니, 이제 다시는 안 그럴